자, 그럼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걸로 BYD 오면 다 죽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누가 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뭐 누가 하기에는 뭐 그냥 아니, BYD. BYD 오면 큰일 났다. 뭐 난리 난다 이제. 뭐 현대기아 봄날은 간다. 아니 뭐 현대기아 봄날이 가든 안 가든 그건 뭐 알아서 할 일인데 정말 그래요? BYD가 정말 대단합니까? 전기차가?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BYD 전기차는, 네. 가격 대비했을 때 이 가격에 이 성능이 나온다고?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 느낌이에요. 음.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을 못 주니까 미국은 이제 테슬라는 좀 비싸다 보니까 이제 BYD랑 가격대가 좀 다르잖아요. BYD는 좀 낮으니까. 미국이나 그렇죠. 유럽이나. 그렇죠. 못 만들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야, BYD 때문에 우리 다 죽겠다. 거긴 진짜 그렇거든요. 네. 근데 EV3를 제가 딱 탔잖아요. 네. 얘가 이제 스탠다드가 한 3,500? 이 정도에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옵션을 좀 많이 바르고도 그 정도에 가능하죠. 근데 BYD 아토3가 그 수출 모델은 한 2,4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테슬라도 한국 넘어오면 1,000만 원 올라가고 BMW 미니쿠퍼 SE도 1,000만 원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얘도 대충 1,000만 원 좀 안 되게 올라가겠죠? 한 900만 들리는 원? 얘기에 의하면 뭐 BYD 브랜드를 뭐 프리미엄화해서 더 비싸게 내겠다고 지금 그러고 내겠다 있어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럼 1,000만 원 올라가겠네요. 어. 그럼 얘가 3,200이에요, 아토3가? 네. 같은 값이네 네. 거의. 3,200대 3,600. 3,600은 스탠다드에서는 풀옵션이에요 네. 거의.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제가 음. 엄청 세부적인 거 제 채널에다 올려놨으니까 그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그럼 현대기아 한국에 인프라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블루헨즈, 옥토큐 다 돼 있고 이피트 엄청 깔려 있고. BYD는 어디 가서 해야 되나? 한성 가서 해야 되나? 아니면 네. 별도로 뭐 BID가 이제 지금 광역시에는 다 네. 자기네들 이제 그 4S 스토어는 다 깔아놨거든요. 3레고 전시 판매장은 6개밖에 없는 거예요. 광역시에만 6개? 깔았으니까. 6개. 네. 여섯 개? 6개. 한성에서는 해주려고 안 하겠지. 벤츠하고 한성- 같이 BYD 같이 한- 있으면 판매 딜러니까. 네. 네. 그거 좀 말이 안 되잖아. 그 GS 글로벌 쪽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GS 글로벌. 네.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GS가 T4K 네, 네, 하고 네. 있죠? 네. 제 사촌 형이 T4K 그 우리나라 그 모델 모디파이 하는데 참여를 아, 했었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그 사촌들끼리 잘 만날 일이 없어가지고. 아니, BYD가 2,300만 원, 400만 원에 들어온다 그러면 잘 팔릴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근데 하지만 함중 FTA에 완성차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전기차는 이제 경차와 동일한 관세가 세율이 적용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모델 3나 뭐 미니 쿠퍼 SE 같은 것들도 다 그렇게 해서 관세하고 물류비하고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니까 거의 1,000만 원이 올라가는 딜러 피도 거예요. 있어야 네. 되고. 네. 왜냐면 중국에서의 소득과 한국 소득은 다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거 다 좋아하면은 최소 한 800만 원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제 800? 뭐 800? 차 그러면- 한 대당 800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3,200 정도는 미니멈으로 잡아도 그 정도 네. 되겠네요? 제가 미니멈으로 잡은 게 3,200이잖아요. 3,200?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 고려하고 이제 LFP인데 뭐 사실 뭐 그렇게까지 수명에서 엄청난 차이는 안 나지만 어쨌든 충전이 LFP는 100%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4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사실 차이가 아닌 거예요. 아니, 그러면 BYD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정도 차이면은 중국차를 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성비라는 게 네. 한국에 오는 순간 형성이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가성비라는 게 한국에서는 관세가 겨우 이제 경차랑 똑같은 8%밖에 안 되는데 유럽은 30%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게 BYD CL이요. 아이오닉 6보다 더 비싸요.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그 유럽에서 지금 전시장이나 뭐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그 스탁 재고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팔려서 그렇게 팔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호주에서도 지금 처음에는 좀 신기해서 많이 샀다가 지금은 가성비 쪽으로 좀, 그렇죠. 야, 이건 뭐 별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BYD가 들어오면 뭐 얼마에 책정이 되느냐의 문제니까. 그럼 이제 차 품질을 놓고 보면 BYD CL이 EGMP 아이오닉5나 아이오닉6 비빌만 해요? 아니에요? 전혀? 전혀 수준입니다. 일단 충전 자체가 150kW인가가 맥스로 기억하거든요. 피크가. 네, 피크가. 그리고 뭐 퍼포먼스는 출력은 그래도 EGMP 아이오닉 6 프레스티지랑 비교는 할 만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OH 문제가 좀 심하다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사실 걔는 진짜 하체가 한 달 만에 녹슬었거든요. 어? 실은 거의 한 달 정도의 로트가, 필이 주력 모델 아니에요? 사실 BYD의 주력 모델은 아토3라서, 그거보다 더 아래. 네. 아. 실은 사실 주력은 아니죠. 아토3가 제일 많이 판매가 되죠. 예. 네. 그게 이제 우리 지금 엔트리급 EV3 네, 같은 EV3 코나 그러니까 이제 EV 보이던. 중국 사람들의 경제력이 딱 맞는 차네요. 그렇죠. 중국 음.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한 사람 이제 월급이 이제 5천위안에서 6천위안 정도니까 그게 얼마 정도죠? 10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 이 정도니까. 우리랑 한 3배 정도 네. 차이가 난다고 보면 3분의 1 되겠구나. 정도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EV3 보면 어떻게든 살만은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싸지 오히려. 어. 싸다고 한국은 이제 생각하지. 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딱 이제 우리가 EV3 그러네. 보는 느낌이 아토3 보는 느낌 겨우 이제 정도? 감당을 요 정도 할 수 어떻게든 있겠다. 할수 있다. 아. 그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이제 BYD가 엄청난 전기차하고 뭐 세계 1위라서 우리나라 들어오면 큰일 나겠다라고 우리나라에서 떠드는 얘기들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관세가 있는 줄 모르는구나. 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국제 무역을 모르는구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의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와 별 가격 차이는 안 나겠네요, 들어오면.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요거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중국과 FTA 맺은 국가랑 한국과 FTA 맺은 국가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의 FTA 맺은 국가들은 G20 국가 위주고 그치. 중국이 FTA 맺은 국가는 이제 동남아나 남미 이런 이제 브릭스 국가나 중개발 국가, 저개발 국가란 말이에요. 그런 거 때문에 사실 완벽한 비교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연차 때 생각하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 내연차 때와 지금 전기차 때의 간극 때문에 중국이 엄청나 보이는 것도 맞고 UI, UX 때문에 좋은 것도 맞지만 자동차로서는 현대기아가 지금 저는 압도적이라고 봅니다. 네. 맞아요. 그 중국을 저희가 절대 우습게 안 보고 중국은 약간 유의주의에서 봐야 돼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건 생각해보면 우리가 옛날엔 폭스바겐보다도 못했고 우리 당연히 아우디보다도 못 만들었고 토요타보다도 못 그렇죠. 만들었고 다 네. 그랬었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무슨 동풍소콘이 혼다차를 만들어준다 그러고 닛산을 미쓰비시를 만들어준다 그러고 있고 지금 샤오펑이 폭스바겐 걸 해준다 그러고 있고 막 이러니까 중국이 우리보다 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업계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이런 얘기들 계속 했었어요. 네. 뭐 중국이 스마트폰 만들기 시작하면서 스마트폰 망한다. 한국 삼성 망한다 그랬고 뭐 반도체 만들기 시작하면서 삼성 또 반도체 망한다. 또 디스플레이 LG 삼성 디스플레이 다 망한다. 뭐 이런 얘기 계속 있었거든. 어디 이뿐이야. 뭐 방산에서도 뭐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 한국은 한국대로, 대한민국은 네. 대한민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이렇게 또 각자의 각자 길을, 균형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지금 어떤 나라가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뭐 우위를 점하고 또 치고 나가고 한다 그래서 그 나라가 전 세계 시장을 독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밸류 체인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상호 보완 작업으로 협력 작업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 단위로 해서 같이 발전을 해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을 우리가 뭐 갑자기 전기차 시장에서 막 크고 BYD가 생산량이 많고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뭐 망하고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밸류체인이 자동차는 다 얽혀 있고 소재 산업으로 들어가면 도대체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가 도대체 메이드 인 차이나 맞냐 메이드 인 코리아가 맞냐 뜯어보면은 이게 과연 국산이 맞나? 이게 과연 미국산이 맞나? 이걸 따지는 것 자체가 무색한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K전기차도 배터리 소재 다 뜯어보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얼마나 많아. 그렇죠. 원자재는 꽤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100% 국산이 국산일 수 없고 100% 중국산이 중국산일 수 없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그 밸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브랜드를 어떻게 키워 나가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뭐 전기차 사업에서 소재 산업에서 잘 나간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갑자기 중국 무서워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국산차 잘하고 있고 이러한 발전 방향들을 앞으로 계속 기조를 잘 유지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유튜브 이렇게 뭐 영상 하시는 분들, 영상 제작업자들 본질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어. 그 유튜브 영상은 재밌어야 돼. 이 흥미와 재미와 이 시간을 좀 잘 보내기 위한 그러한 좀 뭐랄까요, 엔터테인먼트에 좀 주력을 하셔야지. 왜 유튜브에서 자꾸 산업 걱정하고 나라 걱정해? 그 영상 올려놓고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영상 조회수나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나가다 큰일 난다고 자꾸 국가 걱정하고 막 되도 않게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고 자기 주제에 맞는 걸 하라고. 우리도 우리 주제에 맞는 걸 하잖아. 우리는 기술에 오로지 관심이 있으니까 그거 말고 얘기를 안 해요. 디자인 얘기 절대 안 하고 그리고 또 뭐 잡스러운 얘기도 절대 뭐 안 한다고.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죠. 그렇죠. 네. 나는 마음에 든다 이거지. 뭐. 나 그렇게 디자인 용어가 안 외워져. 보통 안 외워져. 아니면 그것도 있어요. 저는 그냥 뭐 어워드 상좀 받았다 그러면 좋은 디자인이겠거니. 아니, 그럼 됐지. 그리고 디자인 세계가 사실 공학 세계보다 더 넓은 게, 공학은 사실 형이 상학적인 게 아니라 형이 하학적이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디자인은 형이 상학적이야. 이 온갖 해석과 모티브가 막 난무하는 어려운 문학 세계잖아. 예.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유튜브는요,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괜히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경력 자랑하고, 뭐, 자기들 예전에 뭐 했다, 이런 사람들 얘기 절대로 믿지 마시고, 이런 거 귀뚱으로도 듣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왜 유튜버가 건졌어? 유튜브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유튜브가 잘 돼서 전업한 사람, 그리고 남는 시간에 뭐 할까 하다가 유튜브나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저같이 할 거 없어서 이제는 본업에서 나가면 막 눈치 보이거든. 그리고 이제 집에 이렇게 있으면 자꾸 일 시키고 막 가사노동 시키고 하니까 뭐 시간도 남는데 뭐 하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유튜브는 나라 걱정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그냥 성질이 들어와. 그리고 우리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무슨 사명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뭐 맞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 그 꼴을 보기 싫어. 내가 성질이 들어와서 그 꼴을 보기 싫어. 그러면 이제 이러는 걸 딱 듣고서 왜 개소리야? 왜 헛소리하고 이러고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봐봐. 시간 남죠. 그리고 본 것도 많지. 우리가 그 팩트 지적을 안 할 리가 없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하는 거라고. 우리도 국가 걱정, 나라 걱정, 산업 걱정 안 해. 우리가 뭘 한다고 산업 걱정을 해. 엔지니어들이 다 알아서 하고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 자기 회사들 안 망하려면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잘하는 놈 우리 편,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우리 회사, 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벤츠, 포르쉐, BMW가 우리 회사 같았어. 어렸을 때는. 독일 회사인데 괜히 그냥 막 정가고 괜히 막 그런데 지금은 뭐래요? 그 현대기아에서 전기차를 잘 만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오닉5 내고 아이오닉5N을 들고 왔는데 얘가 다 이겨. 절대 그 집행검. 집행검처럼 지금 서킷 나가가지고 그냥 다 썰어버려. 집한검.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야, 아이오닉5가 그래?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현대 우리 회사 할까? 아이오닉5 우리 차 할까? 하는 거예요, 기술 때문에. 자극적인 보도들이라고 해서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놨었는데, 이거 예전에 일어났던 거 아니에요? 네, 이게 22년도인가 일어났던 거고요. 부산 아이오닉5 톨게이트 추돌 화재 사고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보도가 왔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뭐 3초 만에 800도가 아마 여기서 처음 나왔던 워딩일 텐데, 안에서 화염에 타 죽었다. 두 사람이 비명소리 들렸다. 비명소리가 뭐 이런 얘기도 들렸다. 있었어.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팩트를 집어드리자면, 네. 자, 인터뷰 자체가 거짓말인데, 왜냐하면 국가수 감식 결과 네. 충돌시 시속 96km였고요. 탑승자 전원이 추돌시 즉사했습니다. 아, 그럼 기도에서 끄는다 이런 게 안 나왔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인터뷰도 여기 보시면은 차 안에 동승자가 살려달라고 했다. 근데 폭발해서 접근을 못했다. 그래요? 그럼 이게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저분이 그럼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저는 네. 그거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국가수 감식 결과 이미 추돌 시 사망을 하셨고 그 이후에 화재가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러면 거짓이다. 인터뷰 자체가. 그리고 심지어는 안전벨트 클립을 사용하셔서 안전벨트가 제 역할을 못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즉 이미 사망했는데 어떻게 비명을 질렀으며 그리고 뻥뻥 터지면서 화염이 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비명을 지른 게 저 앞에 있는 게이트 안에 있는 사람에게 들릴까요?
아, 대본 주고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네. 기자분. 그게 일부 제가 기자가. 네. 예전에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한 번은 아니고 사실 여러 번 있어요. 저도 한 인터뷰를 대여섯 번 했는데요. 한 번도 방송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아, SBS에서 네. 3년 전인가 2년 네. 전인가 인터뷰로 왔어요. 배터리 네, 관련해서. 네, 네. 근데 내가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당황해 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결국 방송에 안 나가더라고. 저는 원하는 답이 아니었나 봐. 그러니까 어. 원하는 답이 아니면 네. 안 나가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음. 대본이 있는 경우. 근데 어쨌든 이거는 사실 심지어 이게 지금 SBS예요. 공영방송이란 말이에요. 아, 여기도 SBS야? 네. 그 전에 찾아온 기자도 SBS 기자였는데. 그래요. 그래서 언제 인터뷰가 나갑니까? 했더니 9시 뉴스 어디에 나간대. 아무리 기다려도 난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기자분들이 이런 거는 팩트에 근거해서 제대로 된 사실을 보도하셔야 되지 않는가 싶고 이제 이건 열폭주 사례였고 아, 냉매 폭발. 그러니까 냉매 얘기를 우리가 좀 네, 합시다. 냉매 얘기를 네.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얘기를 네, 할 건데요. 냉매. 자, 보시면은 제가 열폭주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 냉매 얘기를 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는 건데